가장 친한 친구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입으로는 정말 축하해 라고 말하고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속이 쓰린 기분이 듭니다. 분명 친구의 좋은 일인데 왜 나는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불편한 감정,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이었나? 나는 친구의 행복도 빌어주지 못하는 나쁜 사람인가? 하고 말이죠. 사회는 우리에게 항상 타인의 성공을 축복하라고 가르쳤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질투와 부러움은 진화적으로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감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불편한 감정의 정체를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성공은 아무렇지 않은데 가까운 친구의 성공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까요? 그 답은 사회적 비교 이론과 우리 뇌의 통증 처리 구역에 있습니다. 1954년 심리학자 레언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는 이론입니다. 내가 밥을 굶지 않아도 옆 사람이 뷔페를 먹고 있다면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이 박탈감을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과거 부족 사회에서 타인보다 뒤처진다는 것은 식량을 덜 얻고 짝을 찾지 못해 도태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타인의 성공을 감지하면 즉시 경보를 울리도록 진화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굶어 죽을 일이 없는데도 뇌는 여전히 친구의 승진을 생존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이 과정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렇게 배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들은 질투가 물리적인 고통과 같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질투를 느낄 때 뇌의 전대상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놀랍게도 이 부위는 우리가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 반응하는 곳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배가 아프다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친구의 성공을 볼 때 당신은 실제로 뇌에서 물리적인 타격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질투하던 대상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하죠. 독일어로는 이를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이때는 뇌의 선조체가 활성화되는데 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벌었을 때 반응하는 보상 중추입니다. 참 잔인한 메커니즘이죠. 타인의 고통이 뇌에게는 보상이 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질투를 느끼는 건 아닙니다.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가 돈을 더 벌었다고 해서 배가 아프진 않잖아요. 질투의 화살은 항상 나와 비슷한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향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테서는 이를 자기평가 유지 모델로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질투의 강도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 둘째, 성과의 크기. 그리고 셋째, 그 분야의 관련성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관련성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피아니스트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친한 친구가 수영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면 당신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수영은 당신의 자아 정체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성공은 나의 자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당신과 똑같은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친구의 성공은 나의 실패가 됩니다. 나의 재능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리고 분야가 겹칠수록 비교의 고통은 극대화됩니다. 이것은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는 유전적으로 가장 비슷하고 환경도 공유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비교 대상이 됩니다.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아시겠죠? 나와 출발선이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가 다를 때 우리는 내 노력 부족이나 내 능력 부족을 의심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향 비교라고 합니다. 상향 비교는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는 선의의 질투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되죠. 다른 하나는 악의적 질투입니다.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은 파괴적인 욕망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악의적 질투가 나 자신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SNS는 이 비교의 지옥을 24시간 내내 열어두었습니다. 과거에는 동네 친구 몇 명과만 비교하면 됐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가장 잘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친구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하며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나는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감정을 억누르면 무의식적으로 친구를 미워하게 됩니다. 질투는 당신이 무엇을 결핍으로 느끼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친구가 부러운 이유가 돈 때문인가요? 명예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유 때문인가요? 그 감정을 구체적인 목표로 전환하세요. 두 번째는 비교의 대상을 타인에서 과거의 나로 돌리는 것입니다. 진부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뇌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유효한 전략입니다.
뇌는 성장을 감지할 때도 보상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뇌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성공이 나의 실패가 아님을 의식적으로 되뇌어야 합니다.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친구가 파이 한 조각을 가져갔다고 해서 내 파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한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질투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것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친구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것을 나를 위한 에너지로 쓰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의 성공 소식에 배가 아프다면 잠시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그 통증이 말해주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의 지도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빛을 꺼뜨린다고 해서 내 빛이 더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궤도를 돌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차례는 반드시 옵니다.